대체 공휴일날 나는 쉬었으니까 법정 공휴일날 일을 해도 휴일 근무로 치지 않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은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대체 공휴일 출근 직원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은 BF. 이해하기 쉽고 진짜 도움되는 지식만 전달합니다. BF의 신원철. 신수민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시리즈 3탄 법정 공휴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 텐데요. 저희가 앞서 1탄에서 추석 명절은 법정 공휴일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러한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임님이 다양한 질문들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질문 준비해 놨고요. 일단 첫 번째, 저희 추석 명절에 법정 공휴일, 대체 공휴일, 임시 공휴일도 지정될 뻔했지만 안 됐죠. 그쵸. 네,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근로기준법상으로 유급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내가 돈을 받으면서 쉬기 때문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는 크게 이제 주휴수당이 발생된 주휴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법정 공휴일은 그 안에 이제 법정 공휴일 외에 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사업주 분들이나 직원분들이 대체 공휴일날 나는 쉬었으니까 법정 공휴일날 일을 해도 휴일 근무로 치지 않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은 똑같은 동일선상의 유급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정 공휴일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추석 연휴 때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하나의 유급휴일은 추가되는 유급휴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법정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쉬었든 안 쉬었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추가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대체 공휴일도 법정 공휴일에 쉬었든 안 쉬었든, 반대로 대체 공휴일에 쉬었든 일을 했든 상관없이 독립된 각각의 유급휴일이다. 그럼 저희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럼 명절 근무수당 얼마나 받을까요? 보통 이제 명절 근무수당, 뭐 추석이나 설 연휴를 근무를 했을 때 명절 근무수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법적인 정확한 용어는 휴일 근무수당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추석이라는 것은 법정 공휴일의 일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 명절에 근무했을 때 생기는 명절 근무수당은 휴일 근무수당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산정 방식은 나의 통상 시급, 그냥 내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기준이 되는 시급에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까지는 2배 의 휴일 근무수당, 명절 근무수당이 월급여 외에 별개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급, 결국엔 이 내 시급이 높을수록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명절 근무수당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이러한 시급이 변동되는 굉장히 큰 사건이 24년도에 대법원 합의체로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2탄에서 다뤘으니까 궁금하시면 2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대체 공휴일 출근 직원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보통 이제 유급휴일은 법정 공휴일도 그렇고 원래부터는 쉬면서 돈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쉬라는 거에 취지가 있는 건데, 이제 산업 특성상 예를 들면 뭐 병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병원 같은 경우에도 법정 공휴일날 다 쉬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대체 공휴일 일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출근을 안 한다거나 애초에 출근하는 줄 몰랐는데 갑자기 출근하라고 했다, 그랬을 때는 출근을 거부할 수가 있을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에 한정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는 출근하기로 되어 있다는 미리 고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법정 공휴일에 출근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부를 했더라도 유급으로 돈을 받으면서 쉬는 게 가능하고요. 다만 우리 사업장에 휴일 대체 합의서라는 것이 작성되어 있는지는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대체 합의서가 작성됐다면 나의 근무일, 출근일이 빨간 법정 공휴일과 1대1로 스위칭이 되는, 즉 내가 이제는 출근하기로 되어 있던 법정 공휴일이 검은 날로 바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휴일 대체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출근 거부를 했을 때는 문제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원칙은 거부가 가능하다는 게 맞겠고요. 다만 이것도 5인 이상 사업장일 때만 적용되는 사례이긴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법정 공휴일 규정이 적용받지 않다 보니까 즉 빨간 날들이 다 검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출근 거부를 하면 이거는 검은 날에 출근을 안 한 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5인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용받는 법 규정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럼 저희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방금 답변에서 휴일 대체 합의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건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제가 이제 앞선 설명에서 휴일 대체 합의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휴일 대체 합의서라는 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명절 근무수당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을 했을 때는 휴일 근무수당, 명절 근무수당을 따로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 스위칭을 할 수 있는 검은 날과 빨간 날을 스위칭할 수 있는 법률 요건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휴일 대체 합의서입니다. 일단 이 휴일 대체 합의서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를 선정을 하고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서면 합의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빨간 날과 검은 날이 어떻게 스위칭이 되는지도 작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합의서의 효력이 얼마만큼까지 효력이 있는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무선에서도 이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과반수 동의를 얻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그리고 어떤 날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만큼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휴일 대체에 대한 그 스위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스위치는 직원마다 다른 날짜로 설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률에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마다 각각의 그 검은 날을 스위칭하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구체적인 합의서 안에 A 직원은 어떤 날을 어떤 빨간 날과 교체를 할 건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장들은 한 날에 검은 날을 다 같이 쉬는 형태로 해서 스위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뭐 이제 두 그룹 내지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같이 쉬는 날을 정해서 한 두세 개 정도 스위칭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두 개로 정해놓고 쉬게 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할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 운영 측면에서 똑같이 쉬는 날이 정해져 있으면 클라이언트들도 그 전화를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혼선이 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날들을 지정을 해놓으면 오히려 실무상에서는 좀 혼선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주로 한 가지 날 내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날을 지정해서 미리 이제 직원들과 합의서를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3탄까지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좀 궁금한 게 다 해결됐나요? 네, 명절 관련해서는 이제 완전 똑똑이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영상 자체가 도움이 되셨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나의 상황에서 보다 디테일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인 거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숙지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내 임금 그리고 나의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저희 코칭 서비스가 있죠. BF 노동법률사무소의 코칭 서비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건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무료 상담 서비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매월 선착순으로 저희가 이제 플러스 친구 카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톡을 통해서 선착순에 한해서 무료로 이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보다 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보다 구체적인 상담과 채택될 확률이 높으니까 본인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착순 무료로 진행되니까 지금 궁금한 게 있다면 바로 남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업주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검토도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그렇죠. 저희 국가지원금도 무료 검토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네. 저희가 채택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임님이 특히나 이제 국가지원금, 사업주분들 대상으로 지원금에 있어서는 완전 프로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3탄, 추석 연휴에 대해서 1, 2, 3탄으로 빠르게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진짜로 도움이 되는 인사노무 지식들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